그래서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는데 순수익은 한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 달에. 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2월 가계부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지출만 다루는데 이번 달은 저희가 첫 부업에 도전한 달이라서 그 수익과 부업 한 달 하면서 느낀 점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일단 지출 먼저 살펴볼게요. 저희는 35개월 4살 아기를 키우는 3인 가정이고요. 2월 기준으로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목표는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부부 용돈을 포함해서 총 생활비 지출을 25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생신이나 여행 등 이벤트 비용은 따로 예비비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제외하고 진짜 생활비랑 용돈만 250만 원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경조사비에 친정아버지 퇴직 선물이 있고요. 그게 한 60만 원 정도 들었고,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 30만 원 용돈 드렸고, 그다음 어린이집 종업식을 했거든요. 아이의 첫 졸업이기 때문에 꽃다발을 선생님께 드려서 총 93만 5천 원이 나갔어요. 원래 생신 용돈은 10만 원 정도 드렸는데 친정어머니께서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3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기가 너무 잘 클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이셨는데 그만두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지출은 했지만 제일 만족한 소비가 이 꽃다발이랑 감사 편지 드린 겁니다. 다음은 대방의 식비, 생필품, 그리고 건강 비용까지 볼게요. 2월은 남편도 연차를 많이 써가지고 집에 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근데도 최대한 집밥을 해먹어서 식비가 50만 원 정도 나갔고요. 목표한 대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생필품이 6만 원입니다. 새 가족이 또 나란히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4만 원, 부업을 시작하면서 막 잠을 못 자니까 컨디션이 나빠져가지고 비타민 사면서 약값이 5만 원 들었고요. 남편이 약간 고혈압이 있는데 걱정돼서 혈압계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4만 원. 그래서 총 건강 비용은 13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험은 저희 세 가족 모두 합하면 2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2만 원 줄어서 18만 원 나갑니다. 직장에서 들어주는 단체 실비가 보장 내용이 많더라고요. 치아보험도 되고. 그래서 개인 실비를 중지 요청해가지고 이제 고정비가 2만 원 가량 줍니다. 실비는 어차피 중복 보상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실비 드신 분들은 많은데 제때 신청하시나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야무진 친구 한 명은 연말에 이것만 모아도 몇십만 원 공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해부터는 꼭 받으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주거, 자동차, 자녀 관련 살펴볼게요. 주거비로 저희는 34평 구축에서 살고 있는데 난방비 때문인지 32만 원이나 나왔어요. 주유는 저희가 연차를 많이 쓰는 바람에 출근을 많이 안 해서 한 13만 원 정도로 선방을 했습니다. 원래 2, 30만 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 차 보험을 다시 들면서 34만 원이 나갔습니다. 총 주행거리를 4,000km 정도로 해서 견적을 내니까 34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래서 총 자동차 관련 비용은 47만 원이 나왔어요. 자녀 관련해서는 기간 비용이 9만 원, 키즈카페에 가서 2만 원 썼고요. 다른 기타 비용으로는 쿠팡와우 4,990원, 스팀 세차 맡겨서 5만 원 해서 16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세차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직접 손세차를 했는데 이제 돈보다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세차 맡겨놓고 근처 카페에서 유튜브 편집했습니다. 쇼핑은 아기가 쑥쑥 크는 바람에 옷이 많이 작아져가지고 8만 원 정도 옷이랑 속옷 사줬습니다. 이제 슬슬 아이 교육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표 영어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수업해 주시는 그런 아이 영어 같은 거 신청하려고 보니까 전집을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혹시 추천해 주시는 아이 첫 영어 공부 책이나 동료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신비. 통신비도 드디어 남편 약정이 이번 달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알뜰폰으로 갈아탔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9만 원이 나왔지만 통신비가 다음 달부터는 3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지금은 남편이 6기가에 4만 9천 원대로 쓰고 있었는데 모빙 알뜰폰 행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KT통신망 9기가 통화 300분 9,900원 2년 동안 쓸 수 있는 걸로 가입을 했어요. 고정지출 줄어들 때가 전 제일 짜릿하더라고요.
마지막 부부 용돈은 남편 35만 원, 아내 38만 원 고정이고요. 이번 달은 처음으로 남편 용돈이 왜인지 비어가지고 그냥 10만 원 따지지 않고 더 줬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야죠, 뭐. 저희는 용돈에서 개모임 할 때 그 회비랑 그다음 서로 보고 싶은 책, 뭐 운동 비용, 외식 카페 이런 비용을 다 쓰기 때문에 서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생활비는 이벤트 비용 제외하고 총 251만 5천 원 나왔네요. 꽤 알뜰살뜰 쓴 것 같죠? 여기에 덧붙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부업을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채널에 무려 2년 만에 수익 신청을 했고요. 제가 다음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올 예정이라서 육아휴직했거든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벌까 해서 신청했습니다. 사실 혼자 재테크하기 외로워서 시작한 채널이라 딱히 수익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고정 수익이 끊기니까 10,000원, 20,000원이라도 벌자 해서 신청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다른 부업으로는 구매 대행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일단 구매 대행은 말 그대로 외국 상품 구매를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10,000원에 파는 걸 배송비 20,000원을 들여서 들여오게 되면 원가는 30,000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마진 10,000원을 덧붙이면 소비자가는 40,000원이 되는 거죠. 관련 강의를 듣고 상품을 찾아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20개, 40개, 30개 막 이렇게 3일 들어오는 거예요. 부업이 하루에 순수익이 막 30만 원 정도 나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쭉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3일 천하로 끝나게 돼요. 3일 동안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4일차부터는 주문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쿠팡에 아이템 위너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판매자가 제 상품을 콕 집어서 저 아이템 위너로 묶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거나 쿠팡 AI가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싼 상품을 노출시켜 버려요. 둘 중에 가격이 더 싼 상품을 노출시켜주면 제 상세 페이지에서 주문을 해도 아이템 위너가 된 다른 판매자의 판매 건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소비자는 싼 가격에 사서 좋겠지만 먼저 올린 판매자로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계속 가격 경쟁을 하다가 마진이 적어지는 구조인데 결국 스튜디오에 예약해서 상세 페이지를 다 바꿨거든요. 이러이러한 점이 다른 판매자의 상품과 차이가 있다. 위너 풀어달라. 이렇게 문의해서 해결을 하고, 근데도 그 이후에는 상품 주문이 예전처럼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온라인셀러 강의가 한 130만 원 정도 하고요. 스튜디오 예약비가 시간당 2만 원이었고 상품 하자 있을 때 대비해서 우리가 구매해 놓은 상품들, 그리고 부품이 안 오면 따로 보내는 배송비 등등을 따지면 팔린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고 수익이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초창기라 그렇겠지만 잠도 거의 3, 4시간밖에 못 잤고요. 본업에 육아에 막 일상을 약간 초인적으로 사는 느낌?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1,000만 원을 넘었는데 순수익이 한 2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 달에. 사실 부업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는 쉽게 돈이 벌리겠지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직장 다니려고 대학도 나오고 각종 자격증에 수없이 거절당하면서 취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 일하면서 월 2, 300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부업으로 2, 300 벌려고 하면서 왜 그 정도 노력이 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의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부업도 제2의 본업처럼 하셔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꾸준함도 진짜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부업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줄어들 거니까 3월에도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